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슨 조성선입니다. 오늘은 가정교육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창의력 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가정교육과 창의성 신장이라는 주제로 윤정건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윤 교수님은 한국창의력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창의력에 대한 말씀. 창의력,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창의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산업시대, 무슨 정보화시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라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보화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요즘은 창의화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창의력이 중심이 되고, 창의력이 없으면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하고 창의력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자기가 정보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남이 개발해놓은 정보를 잘 활용하면은 유용하게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창의화 시대에는 남이 개발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그건 이미 늦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이 개발한 정보를 그거 보고 괜찮다, 나도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면 이미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게 물론 국가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개인적으로야 내가 하나 창의력 좀 없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의 경우에도 창의력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지금 창의력 없으면 이제는 대학도 못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 대학에 이제 본고사가 없어졌고 면접이나 논술이 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면접이나 논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창의력입니다. 따라서 창의력이 없으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기업체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요즘은 기업체에서 옛날처럼 시험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면접으로 다 결정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체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걸 내고 있어요. 면접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뒤로 돌아섰다. 이유가 뭘까? 한번 설명해봐라. 아니면은 맨홀 뚜껑을 보면 되게 둥글죠. 왜 맨홀 뚜껑이 둥글게 되어 있을까? 한번 설명을 해봐라. 아마 이런 거는 글쎄요, 서울대학 1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별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순발력 있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대로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한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체도 창의력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새로운 것을 다른 회사보다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지. 남이 다른 회사에서 하는 제품을 그거 괜찮다 해서 자기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미 그 제품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것은
선진국에서 개발해 놓은 제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만큼이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통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써먹던 기술을, 그런 아이디어를 중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선진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진국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그래 우리 아이도 참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의력 그러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 위인 가운데 얼핏 떠오르는 인물 한번 떠오르세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에디슨 또는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에디슨에 관한 일화 이런 게 많이 소개가 된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에디슨의 특징이 뭐 어떤 거였습니까? 호기심이 많았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닭이 달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까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외양간에서 자기도 달걀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뭐 실험을 해본다는 그런 호기심 이런 거 있었죠.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에디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명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에디슨이라고 해서 생각만 하면 발명품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에서 또 하나 특징이라는 것은 끈기라는 거죠. 에디슨의 일화에 이런 게 있어요. 에디슨이 이제 조수와 더불어서 어떤 발명 아이디어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99번을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말이 99번이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조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이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만 포기합시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까지 99가지 안 되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되는 것만 남았을지 모른다. 한 번 더 해보자. 이게 바로 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끈기라든지 또는 남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도전의식이 강했죠. 에디슨은 그럼 아시죠? 기차간에 조수로 일을 하면서도 기차간, 열차간, 열차 어느 한 구석에 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고목이 터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이런 도전의식 또는 엉뚱한 발상. 여러분들 에디슨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쫓겨난 건 알고 계시죠?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가르쳤는데 에디슨이 자꾸 아니라고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참 기가 차죠. 왜냐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왜 1 더하기 1은 아니라고 그러냐. 에디슨이 뭐라 그러냐면 고양이와 쥐가 있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다시 1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참 기가 차서 얘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얘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습니다. 데리고 가시오. 그랬더니 에디슨의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죠.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대천재를 학교에서 바보라고 내쫓았던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지금 보면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런 사람도 학교에서 호용을 하고 이렇게 잘 길러서 대천재로 길러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외국의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톡톡 튀는 창의력을 발휘하면 마치 망치에 두들겨 맞는 목과 같은 신세가 된다. 어때요? 창의력, 뭐 아이디어를 무슨 내놓으려 그러면은 망치에 두들겨 맞는 목과 같은 신세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의 풍토,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이 잘 뒷받침만 해주면 얼마든지 에디슨과 같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창의력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풍토와 분위기입니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풍토와 분위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는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사실은 많이 개방되고 허용적인 풍토가 많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다, 엄격하다, 옛날부터 가풍이 있다,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아이들이 뭔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애들은 저리 가거라, 애들이 무슨 뭐 아이디어를 내놓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창의력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방적 허용적 풍토라는 것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기 생각을 토로할 수 있고, 그 토로하는 아이들의 생각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풍토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또 너무 개방적 허용적 풍토라 그러면 애들을 제멋대로 무슨 행동도 개차반으로 하고 마음대로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개방적 허용적 풍토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특히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식당에 애들 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그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해도 제재를 안 합니다. 그게 개방적 허용적인 풍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방적 허용적 풍토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생각할 자유를 주고 생각한 것을 마음대로 토로할 수 있는 개방적 헌적 풍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절도 범절도 없고 도덕도 윤리의식도 없는 그런 제멋대로 개망난이로 키우는 것이 개방적 헌적 풍토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우선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풍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마음이 확 트이고 전혀 거리낌이 없이 마음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억압이 되고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는 창의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창의력이 개발되는 세 가지 장소를 3B, B로 시작되는 세 곳으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뭐 영어긴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베스룸이라고 합니다. 베스룸, 목욕탕,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 화장실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일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기억하시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속에서 왕이 준 어떤 문제를 갑자기 해결책을 생각해나가지고 배가 먹고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유레카, 난 알았다 라고 소리 지른 그 분명, 그 화장실 목욕탕에서 일어난 거지. 그 베스룸.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B로 시작. 베드룸, 침실. 침실만큼 편안하고 마음이 확 트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아이디어라는 게 비몽사몽간에 그럴 때 잘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룸. 또 하나는 얼핏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만 버스.
우리로 치면 사실은 요즘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자가용 운전하면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편안하다 이렇게 참 눈을 감고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한 구간 더 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창의력이라는 것은 개방적, 허용적 풍토 분위기에서 잘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창의력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은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나옵니다. 창의력은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재결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머릿속에 많은 지식, 정보,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 정보, 경험이 축적됐다 하더라도 부정확하거나 그릇된 지식이나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 정보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직접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마 요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다양한 경험으로서 좋은 것은 여행입니다. 여행이 어렵다 싶으면 독서를 하는 것도 좋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시키는 것, 이것이 창의력을 개발 육성하는 데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의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입니다.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힘 또는 창의력은 상상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이들께 생각할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이것이 창의력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머님이 또는 아버지가 아무리 사회, 회사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하루에 한 30분만 같이 서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의 생각을,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력은 성격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이 떠나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성격이 소극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대로 토로할 수 없고 끈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의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성격적인 특성은 적극성, 긍정적 사고방식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어디 해보자. 이렇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아이고 나는 안 돼. 자꾸 뒤로 하면은 창의력이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아이들이 쾌활하고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격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 세 가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방적, 허용적인 풍토, 과정 풍토 환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 여행이나 독서를 통한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부모와 함께 생각하는 이런 기회를 많이 준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도 훌륭한 창의력을 가진 그런 아이로 키울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창의력의 천재 뒤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가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의를 해주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도 훌륭한 창의력을 가진 아이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창의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슨 조성선입니다. 오늘은 가정교육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창의력 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가정교육과 창의성 신장이라는 주제로 윤정권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윤 교수님은 한국창의력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창의력에 대한 말씀. 창의력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창의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산업시대, 무슨 정보화 시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라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보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요즘은 창의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창의력이 중심이 되고, 창의력이 없으면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하고 창의력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자기가 정보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남이 개발해놓은 정보를 잘 활용하면은 유용하게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창의화 시대에는 남이 개발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그건 이미 늦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이 개발한 정보를 그거 보고 괜찮다, 나도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면 이미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게 물론 국가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개인적으로야 내가 하나 창의력 좀 없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의 경우에도 창의력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지금 창의력 없으면 이제는 대학도 못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 대학에 이제 본고사가 없어졌고 면접이나 논술이 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면접이나 논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창의력입니다. 따라서 창의력이 없으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기업체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요즘은 기업체에서 옛날처럼 시험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면접으로 다 결정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체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걸 내고 있어요. 면접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뒤로 돌아섰다. 이유가 뭘까? 한번 설명해봐라. 아니면은 맨홀 뚜껑을 보면 되게 둥글죠? 왜 맨홀 뚜껑이 둥글게 되어 있을까? 한번 설명을 해봐라. 아마 이런 거는 글쎄요, 서울대학 1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별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순발력 있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대로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한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체도 창의력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새로운 것을 다른 회사보다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내고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지. 남이 다른 회사에서 하는 제품을 그거 괜찮다 해서 자기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미 그 제품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것은 선진국에서 개발해 놓은 제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만큼이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통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써먹던 기술을, 그런 아이디어를 중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선진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진국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그래 우리 아이도 참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의력 그러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 위인 가운데 얼핏 떠오르는 이런 거 하면 또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에디슨 또는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에디슨에 관한 일화 이런 게 많이 소개가 된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에디슨의 특징이 뭐 어떤 거였습니까? 호기심이 많았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닭이 달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까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외양간에서 자기도 달걀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뭐 실험을 해본다는 그런 호기심 이런 거 있었죠. 또 그뿐입니까? 에디슨의, 여러분 에디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명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에디슨이라고 해서 생각만 하면 발명품이 툭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에서 또 하나 특징이라는 것은 끈기라는 거죠. 에디슨의 일화에 이런 게 있어요. 에디슨이 이제 조수와 더불어서 어떤 발명 아이디어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99번을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말이 99번이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조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거는 이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만 포기합시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까지 99가지 안 되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되는 것만 남았을지 모른다. 한 번 더 해보자. 이게 바로 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끈기라든지 또는 남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도전의식이 강했죠. 에디슨은 그럼 아시죠? 기차간에 조수로 일을 하면서도 기차간, 열차간, 열차 어느 한 구석에 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구멍이 터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이런 도전의식 또는 엉뚱한 발상. 여러분들 에디슨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쫓겨난 건 알고 계시죠?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가르쳤는데 에디슨이 자꾸 아니라고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참 피가 차죠. 너희놈아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왜 1 더하기 1은 아니라고 그러냐. 에디슨이 뭐라 그러냐면 고양이와 쥐가 있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다시 1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참 기가 차서 얘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얘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습니다. 데리고 가시오. 그랬더니 에디슨의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죠.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세계적인 대천재를 학교에서 바보라고 내쫓았던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지금 보면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런 사람도 학교에서 포용을 하고 이렇게 잘 길러서 대천재로
길어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외국의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톡톡 튀는 창의력을 발휘하면 마치 망치에 두들겨 맞는 목과 같은 신세가 된다. 어때요? 창의력 뭐 아이디어를 이렇게 무슨 내놓으려 그러면은 망치에 두들겨 맞는 목과 같은 신세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의 풍토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이 잘 뒷받침만 해주면 얼마든지 에디슨과 같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창의력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풍토와 분위기입니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풍토와 분위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는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사실은 많이 개방되고 허용적인 풍토가 많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다, 엄격하다. 옛날부터 가풍이 있다.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아이들이 뭔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애들은 저리 가거라. 애들이 무슨 뭐 아이디어를 내놓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건 창의력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방적, 허용적 풍토라는 것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기 생각을 토로할 수 있고 그 토로하는 아이들의 생각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풍토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또 너무 개방적, 허용적 풍토라 그러면 애들을 제멋대로 무슨 행동도 개차반으로 하고 마음대로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개방적, 허용적 풍토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특히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식당에 애들 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그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해도 제재를 안 합니다. 그게 개방적, 허용적인 풍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방적, 허용적 풍토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생각할 자유를 주고 생각한 것을 마음대로 토로할 수 있는 개방적, 허용적 풍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절도 범절도 없고 도덕도 윤리의식도 없는 그런 제멋대로 개망난이로 키우는 것이 개방적, 허용적 풍토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우선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풍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마음이 확 트이고 전혀 거리낌이 없이 마음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억압이 되고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는 창의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창의력이 개발되는 세 가지 장소를 3B, B로 시작되는 세 곳으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뭐 영어긴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베스룸이라고 합니다. 베스룸, 목욕탕,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 화장실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일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기억하시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속에서 왕이 준 어떤 문제를 갑자기 해결책을 생각해 나가지고 회가 먹고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유레카 난 알았다 라고 소리 지른 그 화장실 목욕탕에서 일어난 거죠. 그 베스룸.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B로 지금 베드룸, 침실. 침실만큼 편안하고 마음이 확 트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아이디어라는 게 비몽사몽간에 그럴 때 잘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룸. 또 하나는
얼핏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버스, 막 우리로 치면 사실은 요즘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자가용 운전하면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편안다서 이렇게 참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수 있죠. 뭐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막 한국은 더 가기도 하고 아마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창의력이라는 것은 개방적, 허용적 풍토 분위기에서 잘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창의력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은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나옵니다. 창의력은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재결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머릿속에 많은 지식, 정보,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 정보, 경험이 축적됐다고 하더라도 부정확하거나 그릇된 지식이나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 정보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직접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마 요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다양한 경험으로서 좋은 것은 여행입니다. 여행이 어렵다 싶으면 독서를 하는 것도 좋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시키는 것 이것이 창의력을 개발 육성하는 데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의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입니다.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힘 또는 창의력은 상상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이들께 생각할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이것이 창의력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머님이 또는 아버지가 아무리 사회, 회사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하루에 한 30분만 같이 서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의 생각을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력은 성격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이 떠나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성격이 소극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대로 토로할 수 없고 끈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의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성격적인 특성은 적극성, 긍정적 사고방식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어디 해보자. 이렇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아이고 나는 안 돼. 자꾸 뒤로 하면은 창의력이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아이들이 쾌활하고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격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 세 가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방적, 허용적인 풍토, 과정 풍토 환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 여행이나 독서를 통한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부모와 함께 생각하는 이런 기회를 많이 준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도 훌륭한 창의력을 가진 그런 아이로 키울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창의력의 천재 뒤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가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의를 해주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도 훌륭한 창의력을 가진 아이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창의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